네, 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오늘도 키워드 뽑아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랭킹5는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비게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지금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호재 만발인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장 아래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여기에 있는데요. 지진 그리고 미세먼지 이 두 가지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5위 확인해 보실까요? 재난 관련주입니다. 자, 정부가 내년까지 자율주행 기반 마련한다라고 하죠. 정책적 모멘텀에 움직이는 자율주행 그리고 삼성발 모멘텀하는 로봇 관련주 4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이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에도 주가는 견조합니다. 오늘은 LG전자 3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옵니까? 중국향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시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2위에 오른 리오프닝 주고요. 자, 오늘 히어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반 등은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바닥 다진 거 맞나요? 플랫폼주 1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요.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최근의 수급으로 본다면 대형주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쪽이고요. LG전자 이야기로 저희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쇼크라고 표현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성적 표현인데요, 부장님. 네. 일단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LG전자 어떻게 지금까지 좀 해석을 해야 될지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심리, 아니면 기술적으로 빈집 효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따른 일시적인 반응일지 어떤 시각으로 지금 오후장 보고 계신지 LG전자 부장이 궁금합니다. 네, IT 수요가 팬데믹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TV라든지 냉장고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을 했고요. 2020년과 21년 2년 정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수요는 이제 다소 팬데믹 이후에 약간 부담스러운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이제 상품 서비스에서 상품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기존에는 우리가 상품을 샀다면 이제는 여행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과 같은 이런 쪽의 수요는 다소 특히 이제 IT 쪽은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을 655억 원으로 추정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연결 자회사 LG이노텍의 영향이 가장 컸던 걸로 보이고 시장에서 이제 본업과 관련된 본사 관련된 이슈에 관련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조금 덜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바닥에 대한 이슈가 거론이 되면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방시장 수요 둔화와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 그다음에 판매 촉진 비용의 추가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가 다소 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재고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연결 매출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메리츠증권에 통하면은 지금 올해 연결 매출액은 84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6천 원대로 전반적으로 좀 회복을 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정도 예상하면서 아마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면 LG이노텍을 제외한 별가지 별도 기준으로 31%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거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재고 소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올해는 조금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쪽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주가 부분은 최저점 수준에서 실적 가시성이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좀 LG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최소한 한 달에서 반년 정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도 다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이슈가 다시 된 것 같고요. 아마 감익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우려를 모두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오늘은 리바운딩이 나오는데 시장에 다소 좀 좋은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결국은 MC 사업 부분이라든지 태양광 패널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아주 좀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요소가 제거됐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멀티플 릴레이팅을 주도하는 VS 전장 사업부가 상당히 큰 어떤 수준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주목한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볼 만하다,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모회사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온 시점에서 요거 하나도 궁금해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LG이노텍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LG이노텍 역시 이번 달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비슷하게 실적 뚜껑을 열고 나면 시장이 담담하게 오히려 악재가 나왔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것으로 안도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온 이 악재성 힌트에 뭔가 액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파생해봐서 생각해볼 수 있는 LG이노텍은 저희 어떻게 지금은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실적에 대한 이슈가 결국 이제 본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LG이노텍의 연결 관련된 이슈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리포트에서 LG이노텍 관련된 이익단 부분이 다소 좀 줄어든 것에 대한 이슈가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LG전자를 통해서 LG이노텍도 4분기 실적이 조금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설명이 된 거겠죠. 그리고 주가도 이미 LG이노텍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광학솔루션 부분들에 대한 성장은 내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만 XR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이후에 나오면서 광학솔루션 부분이나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 부분, 그리고 폴리드 줌 관련된 이슈, 그리고 LG이노텍도 전장 사업부에 대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년에 성장, 올해까지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가이던스를 조금 하회할 것을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 어쩌면 다소 어닝 쇼크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익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간과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소 조금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실적 안고 있는 종목 주목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연초에 이제 다시 한번 많이 하게 되는 그 시점일까요? 중국향 기대감을 저희 헤드라인으로 일단 걸어놨는데, 부장님, 중국을 바라보는 쪽, 그러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그동안 높아서 리스크가 컸던 쪽에 대한 저희 이제는 좀 다른 시각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뭐 국내 모멘텀으로 본다면 실내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방향 설정을 지금 자리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볼게요. 네, 사실 뭐 국내에서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이 좀 눈에 띄죠. 클리오와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실제 국내에서의 소비 패턴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기는 그렇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서 사주냐의 문제인데, 과거에 결국 이제 중국 현지에서 우리가 많은 브랜드력을 조금 이제 잃어버렸다는 점 때문에 과거 같은 40배 이상의 어떤 그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느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방역 정책인 입국자 격리가 오늘부터 폐지되고 있고요. 중국과 그다음에 홍콩 사이의 왕래도 좀 자유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춘절을 뭐 피크로 지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해외 쪽의 여행이라는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일부 좀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이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대도시선에서는 약간 피크아웃의 논란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2선 도시, 3선 도시가 이제 약간 조금 더 이제 남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치사율이 높지 않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이제 격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격리 관련된 시행에 대해서 2년 10개월 만에 입국자 격리 정책이 폐지됐기 때문에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이 입국 후에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나 검역 절차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격리 없이 바로 목적지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결국은 이제 면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LCC를 통합한 항공사 관련 쪽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올해 중요한 목표는 중국 매출 회복이나 미주와 동남아 신규 시장 개척인데요. 특히 중국 시장은 소비 심리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뭐 데이터를 좀 보면 중국 내의 개인 가정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열리기만 시작하면 중국 소비는 일단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중국 소비 쪽에서는 조금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화장품이 이제 다이공, 보달 상들이 많이 사간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약간의 방역 조치가 좀 규제가 좀 강화되긴 했지만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네. 인바운드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면세점이나 화장품
화장품 매출 상승 기대입니다. 결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제일 많이 사는 품목은 다른 부분들보다도 화장품 제품을 그래도 제일 많이 사지 않을까. 품목 중에서는 아마 면세 제품 중에 화장품 쪽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중국 관련 매출이 아모레퍼시픽이 75% 그리고 LG생활건강이 50%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움직임이 좋다 볼 수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LG생활건강보다는 다소 조금은 탄력적인 리바운딩이 조금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고 아마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아마 일반적인 기초 라인보다는 색조 쪽으로 조금은 편중이 되는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하나씩 좀 모멘텀을 안아갈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와 함께 색조 그래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색조 쪽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작이 되겠죠. 초기에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기초 관련된 라인업들이 되게 좋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 기초 라인보다는 색조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소비 가운데서는 결국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 일본 노선을 동반한 그리고 동남아 노선까지 되는 LCC 쪽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흑자 전환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LCC 쪽의 최근의 흐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일부 종목은 LCC 가운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자본을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자본 건전성을 위한 증자가 또 갑자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증자를 끝냈고 그다음에 3분기에 자본 잠식이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은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한데 그 외의 종목들은 자본 잠식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주가가 올라가면 또다시 약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증자의 가능성도 솔직히 좀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실적을 좀 추이를 보면서 천천히 좀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이슈는 확실하긴 한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걸로 리오프닝 섹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위에 오른 키워드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죠. 1위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이어서 체크 받아볼까요? 일단 플랫폼주라고 되어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시총 상위주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장님. 성장주 가운데 플랫폼, 그러니까 긴축 완화에 대한 신호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서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형주에 대한 대형 수급이 몰리면서 덩달아 상승하는 거라고 지금 판단해야 될지. 자, 그럼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냉철한 판단 그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금의 상승을 해석하실까요? 네, 오늘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실시간 수급은 뭐 정확하게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기관과 외국인 합산해서 지금 코스피 현물만 거의 8천억 이상, 뭐 거의 1조 가까이 지금 사고 있죠. 정말 빨라요. 네. 점점 더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팔던 금융 투자까지도 이제 사고 있는 모습으로 맞아요.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과 외국인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사고는 있지만 코스닥은 거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매도 전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부 조금 소폭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과 개인은 사긴 사는데 뭐 몇백억 사지도 않아요. 뭐 몇십억, 몇 억 정도 순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 중심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코스피 200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대형주에 좀 유리한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주말 사이에 미국의 신규 고용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실업률도 3.5로 나와서 너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금리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 뭐가 주요했냐면 임금 상승률이 확 빠졌거든요. 그럼 뭐죠? 골디락스입니다. 네.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정도의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과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침체도 아닌 상황. 이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서비스 쪽에서도 임금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고용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용 시간도 줄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보면 기업과 개인 가계가 따로 나뉘는데 실업률에 대해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일자리가 다 하나로 채워지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파트타임으로 A라는 기업도 다닐 수 있고 B라는 기업도 파트타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개인은 그 두 개가 아니라 한 명을 칠 수 있고요. 기업은 각각 파트타임마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부분들이 실업률이 3.5로 나왔지만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빠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에 따라 그 국채금리가 확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관련된 성장
상장주들이 일단은 호재로 여겨지면서 키 맞추기,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좋아지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본다면 결국은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아마 실적단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 하락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3분기부터 좀 좋아진다 볼 수 있겠고 고정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상반기까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다소 좀 주춤해지면 결국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과감하게 좀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바텀업 라인에서 약간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워낙 빈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은 눌림을 한 번 더 기다리고 다중바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들 수급 그리고 실적 포인트 맞춰서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원픽의 시간인데요. 자, 부장님 오늘 원픽 소개해 주시죠.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오늘 부장님의 원픽은요? 네, LG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번에 영업이익은 관련해서는 이면을 본다 보면 본사의 영업 손실폭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LG노트 연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 적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본사 기준 특별한 일회성 손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고 관리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주가 트리거가 공공업체의 보수적인 전략 타이틀 재고 관리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TV와 IT 부분 모두 재고를 정상 수준까지 축소시킨 게 확인됐고 가전 같은 경우도 정상 재고보다 타이트하게 축소된 게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마케팅 비용을 별로 쓰지 않고도 재고가 확인되고 있는 점, 재고 축소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바닥을 충분히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보수적인 매출 추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 실적은 추가적인 변수인데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신규 수주가 급증하면서 수요 잔고가 80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멀티플 상향 조정의 이슈가 근거가 되고 있는 전장 부분의 수요 잔고가 올라온다는 점은 주가에 대한 힘을 더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1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절가는 8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부장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